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 짜자잔. 야, 빠지지 않고 있는 바로 이 백진삼. 예. 일단 제가 백진삼을 먼저 빈속에 공복에 이걸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식 같은 건데 이걸로 제가 좀 아침을 때우는 편이거든요. 한 200ml 정도 이렇게 우유나 물을 넣어서 섞어 드시면 되거든요. 흔들어 주세요. 쉐이키 쉐이키 쉐이키. 고소해요. 예, 정말 맛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고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이것이 향후 KF-XX 까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언론계라든지 학계에서 네. 이 KF-XX 다음 그 전투기를 준비를 지금 미리 해야 된다. 어.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블록 3 같은 경우 소유 제기를 이제 단계 지금 접어들고 있어서 승낙을 이제 받으면 되는데 네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 이제 그 언론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좀 아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네네. 그럼 F-15K는 어떻게 할 건가? 또 뭐 해외 전투기를 도입할 건가? 거기에 걸맞는. 예. 근데 이제 시간과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재래식 전투기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사기는 이제 힘들고 그리고 그렇죠. 또 뭐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도 않고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가 이제 저희 디펜스 타임즈나 우리 슈퍼소닉 TV에서는 KF-XX를 서둘러야 된다. 어. 그 다음 전투기.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네. 지금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5K가 2040년대에 네. 정도 되면 또 퇴역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이것의 대체용으로 해서 KF-XX가 제작되어야 된다. 예, 국산으로 계속 가야 된다. 아, 근데 이제 그래요? 다른 분들은 뭐 기자분들 중에 다른 한두 분들은 네. 그 요즘 흔하게 얘기하는 F-15EX 네. 그걸 또 사자고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현실에 안 맞죠. F-15EX. 지금도 F-15K 개량 작업을 올해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부터 시작을 이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2030년 거의 가까이 돼서 이제 다 완성이 돼서 배치가 이제 되면은 그거는 이제 성능 개량이기 때문에 네. 그 시대에 맞게 네. 그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거지 이게 어떤 기골이나 어떤 기체 운영 수명을 네. 늘리는 작업은 또 아니고 그건 또 별도로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냥 단순 기체를 이제 그 성능뿐만 아니라 운영 수명을 늘리는 걸 또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더라도 2040년, 40년대 초반. 그럼 대표님 말씀은 F-15K가 지금 개량 사업을 하고 있지만 네. F-15EX의 구매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공군에서도 그렇고 뭐 이 방사청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안 하고 있는 걸로 성능 개량으로 일단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잘못 이해를 하시는 어떤 기자분들은 네네. 그게 마치 EX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하다못해 일본 항공자위대조차도 그 신규 구매는 없습니다. 업그레이드해서 끝내는 거지. 네네. 일본의 F-15J 그거를 한 이제 뭐 60여 대를 이제 개량해서 끝내는 거지. 그걸 뭐 신규 EX 계열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저쪽에 중동 국가들은 이제 사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근데 자체 우리 기술들이 있고 또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스텔스 전투기 현재 F-35A를 이제 추가 구매나 뭐 더 사야 된다는 얘기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이 계속 국산 전투기 성능 개량되거나 더 아주 새롭게 디자인한 걸로. 아,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하여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슈퍼 호넷 전에 호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거시 호넷. 레가시 호넷이 요만하다면은 슈퍼 호넷은 더 늘린. 등치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제 이게 블록 3에서 그걸 어떤 실현을 해야 되나 했는데 네. 그것도 만만치 않고 일단 블록 3는 그 스텔스 기능을 넣는 거, 내부 무장차. 네. 거기에 이제 우선 그 개조가 따르기 때문에 덩치를 키우는 건 결국 KF-XX에서 별도로 또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전에 또 뭐 명칭을 좀 블록 4라는 그 가칭도 했는데 네. 지금은 정확히 이제 이런 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언론 계통의 의견이 제시되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거는 아예 KF-XX로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아, 근데 그러한 기획
기획과 계획들은 지금부터 블록 3를 또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또 KF-XX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성급하신 분들은 예. 우리가 뭐 기술 발전이 뭐 빨리 되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무기 개발해서 빨리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6세대로 XX를 6세대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약간 우리가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엔진도 좀 더 좀 준비를 해야 되고 2035년 그 기준으로 하지만은 실제 양산 뭐 배치는 2040년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6세대에서 좀 뭐 0.3을 뺀 그래서 5.7 정도로 하면은 5.7. 개발의 완성도가 높고 이제 우리가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아주 좀 좋은 전투기 나오지 않을까. 좀 더 이렇게 낮추자는 거죠. 개념을 너무 높은 ROC를 설정하면은 시간 끌고 또 뭐 우리가 여태까지 겪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개발할 때 실패 경험 뭐 해가지고 시간 끈 거 있기 때문에 그 ROC를 약간 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낮춰서 뭐 5.7 개념으로 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일본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거 KF-21이 결국 발전하면은 5.7까지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혼동을 자꾸 주니까 블록 3냐 블록 4냐 그래서 아예 분리를 해서 KF-XX로 하자. 제 말씀은 그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현재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GCAP 네. 그리고 이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F카스 네. 얘네들 전투기는 6세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발표한 거는 이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하고 22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이미 시간이 옛날 거다 지나온 그 개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6세대를 지향한다 목표로 한다 해서 이게 나중에 나올 전투기니까. 네네. 그러니까 발은 이제 말과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네. 그것도 역시 면밀하게 완성도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 잘 줘야 뭐 5.8 거기다 0.1을 낮춰야 되는 5.7, 그러니까 5.8. 예, 완벽한 6세대 정도 하려면은 사실 뭐 기술 여러 가지 면에서도 미국이 먼저 할 거예요. 미국이 먼저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뭐 훔쳐가지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있지만은 그래서 실제 미국이 더 주도 앞서는 거고 나머지 유럽 국가 두 개 그 지역에서 하는 거는 아마 5.8 정도 우리보다는 좀 낮긴 하겠죠. 0.1 정도. 그러니까 특정 부분의 센서나 뭐 기술이 좀 앞선다는 거죠 설계가. 예, 무장도 그렇고. 어쨌든 뭐 5.7이나 5.8이나 뭐 약간의 뭐 종이 한 장 차이일 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 준비해야만 하는 KF-XX 사업, 네. 이 GCAP나 F카스에 맞춰서 거의 동등한 어떤 전투기로 봐야 될까요? 옛날부터 이제 KF-XX라는 어떤 이런 제목은 저희 디펜스 타임즈에서 10년 전 2014년도에 처음 이렇게 제목을 쓴 적이 있는데 너무 그때 앞서서 이제 기사를 썼고 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기준에서 영국의 템페스트가 공개되면서 영향을 받았어요. 예. 아 우리가 별도로 KF-XX라는 걸 또 그 다음 전투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뭔가 여러 가지가 좀 잠잠해지고 그런 어떤 진전이 없었죠 개념도.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이게 정리가 되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죠. 아 이건 또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 사태가 뭐 터졌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분리해서 20대 20대 플러스 문제가 이슈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카이다나 방위사업청에 네.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6월달, 네. 뭐 6월달 유로사토리도 있지만 6월달 지나고 그리고 진짜 이거를 이제 KF-XX가 등장하는 시기는 네. 올해 이제 판버러 에어쇼가 있습니다. 올해. 예, 7월달에 7월 말에 네. 그 휴가철에 판버러 에어쇼의 주인공은 뭐겠습니까? GCAP입니다. 일본도 이제 와가지고 많은 그 방문단이 와서 뭐 꿍짝꿍짝하고 이제 그걸 내세울 겁니다. 그 현장에서 발표하는 뭐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그게 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다 모든 거를 이제 딱 짜맞췄으니까 네. 뭐 일본, 이태리, 영국이 네. 그래서 그게 막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뭐 저희도 지금 거기서 관심이 많아서 우리 슈퍼소닉에서 특별히 사실 준비를 하고 있죠. 아, 그럼요. 네, 취재를. 예. 그래서 아주 뭐 상세하게 그런 또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네. 그거는 이제 넘어야 되는 거죠 여름을. 보통 이제 8월 지나면은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은 이제 향후 뭐 2025년 6년도에 네. 이런 획득 사업, 개발 사업, R&D,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음. 그래서 올 가을에 이제 뭐 폴란드 수출 건데 뭐 완료가 돼야 되겠지만은 네. 완성이 돼야 되겠지만 또 이 전투기 사업 앞으로 항공 사업을 이제 이 전투기 중심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네.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KF-21 블록 1, 2 그리고 3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 이게 멀리 내다봤을 때 지금 일본도,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까지 다들 이 5.5세대, 5.8세대까지 바라보는 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 네. 여기서 대한민국이 뒤처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그 다음 전투기, 보라매 그 다음 전투기, 보라매 2라고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여름 때 되면 이제 판버레이쇼에서 영향들을 많이 받고 와요. 카이도 거기도 현장에 가서 붓을 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이제 이슈를
그거는 내세울 겁니다. 어차피 블럭 1은 네네. 20대 플러스 20대지만은 네. 이미 이건 지나간 적이에요. 사업이야. 아, 그럼요. 그냥 공장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납품 잘하면 돼요. 그럼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블록 2가 이제 2차 양산이죠. 일종 크게 나누면 1차 양산은 40대, 그 다음에 80대 2차 양산. 그렇죠. 이것도 다 확정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블록 3를 스텔스화 시키자.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진전이 좀 돼 있어요. 성능을 어디서 기술을 확보했고 하는지를 네네. 이미 다 계획이 짜 있고. 요거는 이제 언제 좀 실행을 하겠다. 이것도 사실상 이미 다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항상 이 업계 특히 카이 중심의 입장에서는 ADD나 그 다음 걸 항상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게 네. 항상 이렇게 공개적인 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방문단에 가서 시찰도 하고 얘기도 듣고 기동령도 하다 보면은 네. 야 이거 쟤네들하고 F카스나 GCF 경쟁하려면 이거 별도 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이제 예산 요청을 해야 되죠. 관청에다가 그럼요. 국가기관에다가. 예.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는 뭐 판보로 이제 지나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별도 개발 추가로 또 해야 되는 거를 마치 우리 이거 수리온 헬기가 KH2로 지금 넘어가듯이 양산 다 끝내고 네네네. 이제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폴란드 수출을 통해서 전차 수출 자주포 수출해서 겪어보니까 네. 동등하게 유럽의 무기 체계, 그렇죠. 아주 핵심 무기 체계들의 경쟁을 이제 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네. 정신들 바짝 차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다음은 전투기에 대한 새로운 전투기 개발했던 그 이슈는 당연히 이제 올 중반부터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또 저희대로 이제 또 정보를 또 저희가 전투기 분야를 그래도 뭐 좀 그래도 입수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7월달 말에 이제 좀 특집 방송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예, 또 예. 영국 출장도 준비 중이라서 네. 예, 예. 그때는 좀 신선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갈 겁니다. 예, 기술적으로 좀 예, 예. 예, 파고 들어야 됩니다, 네, 저희가. 네, 네. 자, 그런데 결국에는 KF-XX가 물론 뭐 GCAP나 F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 F-15K 퇴역도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네. 그런 전투기로서 KF-XX를 지금부터라도 네. 이 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짜야 된다. 이제 연구부터 해야 되죠. 카이다 중심으로. 예, 그 좋아하시는 카이다. 예. 아, 왜 그러세요? 어쨌든 까이다. 예, 어쨌든 뭐 예. 그쪽 중심으로 또 시작을 해야 되죠. 연구를. 그러니까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시간은 또 금방 올해가 가면은 이제 벌써 중반에 접어드는데 네네. 내년에는 또 저기 파리에서 파리 에어쇼 네. 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F카스가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얼렁뚱땅한 그 모형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대충. 뭔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네, F카스는. 그래서 이제 그 GCAP를 판별해서 이제 그들이 접한 다음에 또 항상 경쟁하잖아요. 영국, 네. 프랑스는요. 아, 그럼요. 아주 오래된. 네. 그래서 구체화된 그 모양새, 뭐 스펙이 내년에 또 파리 에어쇼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 사이에 올해 내년 지켜볼 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우리도 준비를 개념을 더 잡아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가 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이 F-15K의 대체용이자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GCAP 그리고 독일, 프랑스의 F카스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 바로 대한민국의 KF-XX 사업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점을 가지고 여러분께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예. 지금부터는 진정한 국뽕이 이제 자리 잡고 그걸 밀어줘야 됩니다. 아, 진짜. 왜냐면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네. 우리 뭐 수출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그럼요. 2년 동안은 이제 거기에 되게 집중을 했는데 네. 사실 막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것도 있고 뭐 전차는 아직도 계약 안 된 것도 있고. 아직은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진정한 국뽕을 해서 밀어줘야 됩니다. KF-XX 빨리 계획을 잡아라. 구체적으로 예. 개념도 좀 공개 좀 해라. 아, 자, 그러니까 내년 가면은 이제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서도 나오지만 우린 또 10월달에 서울 에어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게 저희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부추기는 방송을 하는 목적이 네네네. 내년 10월 아덱스 때는 네. KF-XX 모형을 좀 접하고 싶은 마음. 좋습니다. 네, 예,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네. 뭐 방송 저희가 할 얘기는 다 했고요. 네. 이 KF-21 블랙 티셔츠 제가 이게 라지 사이즈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엑스라지만 있다고. 네. 그래서 엑스라지만 지금 다 팔고 한 3-4장 정도 남아 있고요. 엑스라지는 네. 이것이. 네. 라지가 거의 한 20여 장이 남아 있더라고요. 엑스라지 밑에 박스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5 네. 이상인가요? 105 이상? 아니
라지는 100이죠, 100. 예, 그래서 이 L 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많이 실망하신 분들 계신데 지금 다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저렴한 가격 35,000원에 지금 이걸 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너무 많이 몰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선착순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슈퍼소닉 TV 네이버닷컴으로 여러분의 메일이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제가 이 티셔츠를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보내실 때 꼭 실명, 성함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주소, 핸드폰 번호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단메일을 보내드리면 확정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도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백진삼 산삼 진액을 만드는 이 백진삼 회사에서 자연 온기라는 무농약의 유기농 원료로만 만든 완벽한 자연 영양식 제품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 한 봉지에 예. 40여 가지 성분이 더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100년 이상 된 산삼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함초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40여 가지가 뭐가 되는지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유에는요. 현미, 발화현미, 미강, 흑미, 차조, 수수, 기장, 들깨, 참깨, 코코넛이 들어있습니다. 뿌리 채소는요. 고구마, 당근, 감자, 연근, 약혼, 무, 양파, 마늘, 도라지. 절반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잎채소입니다. 이번에는 케일, 명일젓,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무청, 당근청, 미나리. 그리고 또 과일 채소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매실, 유자, 단호박, 버섯류는 표고버섯, 영지버섯까지 무려 40종의 유기농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연 한 끼 한 봉으로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한번 먹게 되면 이 독소도 제거가 되니까 배출이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대장암 예방에 너무나 좋고요. 합성 첨가물이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소 그대로 저희가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그대로 40여 종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하루를 여는데 저는 이 백진삼을 우선 하나 딱 먹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연 온기로 아침은 밥을 안 먹고 이 한 끼로 이걸 먹으면 아침을 먹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전혀 없어요. 네. 여러분 정말로 이 백진삼도 몸에 끝내주지만 이 자연 온기도 한 끼 식사로 정말로 끝내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예,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클릭하셔서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네.